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 활동의 실태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진경이고요. 자, 12주차 사이버 강의입니다. 청소년 교류 활동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차를 통하여 학습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교류 활동 개념, 두 번째 청소년 교류 활동의 효과, 자, 세 번째 청소년 교류 활동의 유형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교류 활동의 전망과 과제, 다섯 번째 청소년 교류 활동의 지도자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청소년 교류 활동의 전망과 과제에 관하여 끝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교류활동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청소년 교류활동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국내 지역 간, 그다음에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을 말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민희 선생님께서는 청소년 교류 활동에 대한 개념을 청소년과 문화적 이해 증진하고 심신과 기능의 발전적 변화, 인격의 하학과 정체적 확립, 평화적 공동체 삶을 창조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이 애국이나, 자, 여기도 애국, 여기서는 국가 간을 얘기하죠. 네, 국내 지역 간 상호 직접적인 방문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계획된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관계들로 정의하고 있다. 되게 좀 복잡하지만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외국이나 국내 지역 간 우리 이제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이제 남북한 어떤 교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미 선생님의 어떤 교류 활동의 개념과 더불어서 청소년 활동의 진흥법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까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교류 활동의 목표와 의의 가운데 목표에 대해서 먼저 볼까요? 첫 번째, 현대사회에서 문화들에 관한 보다 더 포괄적인 이해를 도와줄 수 있다.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문화 간 소통이 이루어지겠죠. 문화 이해를 통해 가지고 문화 소통이 이루어지고 더불어서 문화의 다양성까지 인정하는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국가의 문화가 가장 우수하고 최고가 아니라 내가 살지 않는 다른 지역, 다른 국가의 문화도 인정해주는 문화의 다양성을 갖는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 입장 아닙니까? 문화 상대주의 입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다양성에 대해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을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에 보다 나은 참여 능력이 길러진다는 거죠. 우리가 교류 활동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청소년 활동과 다르게 능동적이고 뭐 아주 자기 주도적인 어떤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과의 어떤 상호작용이 보다 활발해지고 그럼으로써 나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 능력도 향상하게 된다. 자, 다섯 번째, 인류 공동유산에 대한 인식을 증진한다. 이게 약간은 이제 위에 있는 문화의 어떤 소통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측면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자, 내가 다른 지역 아니면 내가 다른 국가에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게 한 국가의 어떤 유산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류 전체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보존하고 가꿔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인식을 증진시켜 준 게 교류 활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외국에 가서 국제 교류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어떤 문화 체험 또 어떤 그 유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 인류의 공동 유산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청소년 교류 활동이 되겠다. 전 슬라이드에서 청소년 교류 활동의 목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청소년 교류 활동의 의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교류 활동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 중 핵심적인 활동이다. 핵심적인 활동.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서도 청소년 활동은 문화활동, 수련활동, 교류활동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 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이번 교시 공부하고 있는 이 교류 활동이 핵심적인 활동이라는 거. 두 번째, 교류 활동은 여타 활동과 비교하여 자기 주도성이 크게 요구한다. 교류 활동은 사실은 뭐 지역 간이든 국가 간이든 남북 간이든 그런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일단 내가 참가 신청을 하고 그 참여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자기 주도성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고 실제적으로 참여했을 때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이 교류 활동이라는 거. 자, 세 번째 교류 활동은 대표적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청소년 활동이다. 자, 우리 이제 국가 간의 국제 교류 활동을 한다 했을 때 이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사전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서 활동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계획해서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실행하고 운영하는 평가하는 모든 이런 과정들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자, 네 번째, 전문성이 다른 어떤 활동보다 청소년 교류 활동은 전문성이 요청된다. 자, 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뭔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참여하는 관계자들의 청소년 지도자들의 전문성이 당연히 요청되고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교류 활동은 그 자체로 훌륭한 체험 활동이며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죠? 교류 활동을 했을 때 우리가 지역 간의 교류 활동을 해서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역사 유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뭐 도시권에 있는 어떤 그런 문화시설을 뭐 견학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은 그 자체가 훌륭한 체험 활동이며 체험 학습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국가 간 교류, 국제 교류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가 나갔을 때 우리가 들어온 친구들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와 문화와 전통적인 그 플러스 현재 이루어지는 그런 다양한 어떤 우리 어떤 생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도 많은 체험 활동을 통해서 그게 체험 학습 기회가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체험 학습의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 교류 활동의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볼까요? 자, 국제 교류 활동은 다문화 이해, 즉 국제 문화를 이해하고 자, 문화적 관용 글로벌 리더십을 신장하는데 훌륭한 체험 활동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물론 청소년 교류 활동 목표에서도 어떤 문화에 대한 이해, 문화 간의 소통, 자, 그런 것들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 교류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적 관용과 글로벌 리더십을 신장하는데
자, 훌륭한 체험 활동으로서 청소년 교류 활동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 자, 일곱 번째, 교류 활동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참여와 실질적 기회를 제공한다. 자,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정말 이번 학기에 계속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청소년 지도의 최종 목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에 있습니다. 역시 교류활동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인 참여에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데 청소년 교류활동의 의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 교류활동의 유형입니다. 청소년 교류활동 유형은 세 가지. 지역 간 청소년 교류활동, 남북 간 청소년 교류활동, 국가 간 청소년 교류활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역 간 청소년 교류활동은 국내 지역 간 교류활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각각 어떤 상호 지역을 방문을 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도 이해하고 또 어떤 일정한 주제에 따라서 뭐 여행도 하고 또 그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대구 지역, 경북 지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고 계신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이제 뭐 수도권에 있는 서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대구 지역에 방문을 해가지고 뭐 10일반 모은 마스크를 가가지고 전달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대구의 어떤 지역에 있는 지금 코로나 인해서 물론 이제 방문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렇게 전달하는 수준으로서만 해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우리 활동이 되겠죠. 전달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교류 활동입니다. 그 영남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호남 지역에 가서 교류 활동을 한다든지 사실 우리가 이제 영호남을 정치적 문제로 정치인들이 이렇게 지역적인 어떤 지역 간정을 유발하고 지역적인 차별을 정치인들이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어떤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 오는 잘못된 어떤 그런 지역 감정을 없애고 이제 교류 활동을 해서 영남 청소년과 호남 청소년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이제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이제 인정하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게 지역 간 청소년 교류 활동이 되겠습니다. 남북 간 청소년 교류 활동 사실 우리가 이제 분단 국가다 보니까 유일한 분단 국가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교류 활동 한 유형으로서 남북 간 청소년 교류 활동을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성인들도 교류하기가 쉽지 않는데 특히 청소년들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스포츠 활동 교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 지도자로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많은 교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활동입니다. 우리 일명 이제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데 또 여기에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지역이라든지 교류 방식이라든지 주최 기관의 성격에 따라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지역이 국내에서 열리는 이제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이 있고 또 해외에서 개최하는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이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해외에서 개최하는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에는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청소년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는 국제 교류 활동은 수차례 제가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기획도 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한중일 청소년 국제 한중일 동북아 청소년 포럼은 제가 이제 제 1회부터 이제 기획을 하고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거의 15회 이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지역에 따라서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청소년 교류 활동이 있고 또 해외에서 개최하는 국제청소년 교류 활동이 있습니다. 교류 방식에 따라서 제3국에서 만나는 방식이 있고, 자, 국가 간 상호 교류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또 이제 일정한 지역을 뭐 탐사 여행을 한다든지, 자, 순례하는 방식을 따라서 교류 방식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하고, 주최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지역하고도 연결이 되겠는데요. 주최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해외 파견이나 국내 개최나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 교류 활동 전망과 과제입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이라든지 지역 간 교류 활동을 많이 개최하여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저도 느낀 바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 제시된 대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 정말 청소년 교류 활동에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런 청소년 교류 활동 전문가를 위한 교육과 연수 기회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거. 또 이제 또 그런 어떤 지도자를 위한 어떤 매뉴얼도 부족하고 교재도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수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되겠고 또 매뉴얼과 교재가 개발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범적인 청소년 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활동도 해야 되겠고 국가에서 뭔가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도 더 증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에 비중과 영향이 커지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적극적인 대응 및 준비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청소년 교류활동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청소년 교류 전문가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 그리고 또 국가적인 어떤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더불어서 청소년 이제 교류 활동의 프로그램에 대한 경영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 교류 활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청소년 교류 활동 지도자의 자질과 역할인데요. 자, 여기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뭐 용기가 있어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은 청소년 교류활동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청소년 지도자의 어떤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특히 이제 교류활동 지도자의 어떤 자질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타 문화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 그렇죠? 그래서 정말 타 문화에 대한 어떤 지적 호기심도 있겠죠. 그 문화에 대한 타 문화에 대한 어떤 호기심, 타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더불어서 그거를 받아들인 수용적인 태도 이거야말로 청소년 교류활동 지도자가 가질 중요한 자질이다. 아주 중요한 자질이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문화를 수용하고 그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넓은 포용력이야말로 청소년 교류활동 지도자의 자질이라는 거.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 다 참고하시고 청소년 지도시 여러분 이제 필요한 능력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하여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자질을 갖추는데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에 대해서 단계별 운행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청소년 국제 교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 기관 차원, 청소년 차원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까요? 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공공 애교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고 국가 간의 우위를 증진시킨다는 거. 자, 우리가 이제 국제 교류 활동이라는 게 대부분 우리가 이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긴 하는데 민간 차원이더라도 그런 어떤 이제 글로벌한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교류 활동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미지도 좋게 하고 또 국가 간 우위를 다지는 그런 측면에서의 국제 교류가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 기간 차원입니다. 여기서 기간 간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실제 이제 국제교류 활동할 때도 사실 이제 뭐 일본이든 중국이 있는 그쪽의 통솔 어떤 기관들하고도 많이 사전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준비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기관 차원에서 보면은 거기 있는 저쪽에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해외에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의 어떤 당사자들하고 많은 그 협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관 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교류 활동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청소년 지도자로서 글로벌 역량을 청소년 지도자도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 그런 것 측면에서 기관 차원에서의 국제 교류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기관 간의 협력 기반이 이루어지고 청소년 지도자로도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가 있다는 거. 기관 차원에서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는 청소년 차원입니다. 역시 이제 청소년들도 뭔가 글로벌한 그런 역량을 강화하고 또 글로벌 리더십도 기르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시민의식도 갖추며 정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 지금 무궁무진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제 발달 시기상으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본인의 시야를 넓히고 자기 꿈을 넓힐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게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입니다. 앞서 청소년 교류 활동의 전망과 과제, 뭐 지역 간이든 남북 간이든 국제 간이든 전체적인 어떤 교류 활동에 대한 전망과 과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청소년 국제 교류의 현황 과제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국제 교류의 현황 과제는 안정성을 강화시켜야 되고 젊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양성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한 차별화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사후 관리인데요. 단순하게 활동에 참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청소년들이 국제교류 활동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참 필요합니다. 그 사후 관리를 뭐 거기 있는 청소년들끼리 같은 어떤 모임을 형성해 가지고 다음 해에 어떤 그런 국제 교류 활동할 때 어떤 멘토 역할을 하게 한다든지 또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는 청소년들끼리 어떤 연대를 강화시켜서 그런 어떤 그 자주 모임을 만든다든지 어떤 그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거. 그런 해결 방안으로서 사전교육 대응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국제 교류 실무자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또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국제교류 실무자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되고 프로그램의 다양화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서 뭐 프로그램에 대한 다각적 인용구와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사후 활동을 촉진을 시켜야 된다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 교류 활동 단계별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단계를 기획 단계, 선발 단계, 그다음에 교육 단계, 운영 단계, 사후 관리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기획하고 선발하고 교육 운영하고 특별하게 국제 교류 활동은 사후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국가 간의 어떤 당사자들끼리 어떤 교류 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협의하는 단계가 있고, 또 그거를 어떤 파견 형태로 할 것인가, 우리가 교류 활동을 파견, 즉 우리가 해외로 파견한다든지 아니면은 해외에 있는 청소년들을 초청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 단계에서 정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가장 중요한 게 파견 형태로 할 것인가, 초청 형태로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게 기획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다양한 어떤 세부적인 어떤 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국가별 정보도 조사하고, 세부적인 일정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획하는 단계가 기획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국가 간 상호 간에 어떤 교류 일정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파견을 할 것인가, 소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결정하는 단계가 기획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발입니다. 우리 참가자를 국제교류에 참가할 청소년들을 선발하는데, 모집은 주로 우리가 SNS를 중심으로 홍보를 통해 가지고 모집을 하게 되죠. 물론 그에 다른 매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는 SNS 중심으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서류 심사를 할 때 활동 계획서를 본다든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서로를 심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면접까지 하게 되죠. 면접 심사를 했을 경우에는 토론도 하게 되고, 토론 면접도 하고, 되게 필요에 따라서는 블라인드 면접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국제교류 활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들은 많은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그렇게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선발 과정에서 경쟁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뿐만 아니라 면접 심사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교육 단계입니다. 교육은 1차 발대식, 2차 스터디, 3차 결단식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2차, 3차, 4차, 5차까지 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운영 사례에서는 이제 3차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1차 발대식인데요. 안전교육을 하고 또 전에 참석했던 선배들이 와가지고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어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먼저 경험을 얘기해 준다든지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뭔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터디인데 일정을 소개하고 또 일정별로 준비할 내용들에 대해서 그쪽에 우리가 해외 파견을 갔을 때 그쪽에서 어떤 우리의 어떤 한복을 입고 우리 문화를 소개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준비해야 될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용들에 대해서 체크하고 준비하는 게 2차 스터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또 필요한 어떤 선물 준비하다든지 다양한 어떤 교류 활동을 직접적 행사 참여했을 때 준비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 3차 결단식을 하고 최종상을 점검을 하고 2차 안전교육까지 이루어지는 결단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발대식, 스터디, 결단식 이렇게 교육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단계죠. 그래서 현지 있는 관계자 또 인솔자, 통역자, 가이드들과 잘 협조를 해서 안전한 가운데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 정말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안전하게 인솔자들의 책임하에서 현지 관계자, 가이드, 통역자 모든 사람들이 상호 협력해서 안전하고 또 유익하게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다른 어떤 활동과 다르게 특히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게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입니다. 자, 해단식을 하고, 자, 뭐 귀국 직후에 해단식을 하고, 또 거기 했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효과성에 대한 설문지를 제시하고, 이제 사후 관리 측면에서 거기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어떤 교류 활동이 서로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사후 모임이 조직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성과 관리, 이제 여기에서 했던 이제 사후 설문지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효과성 및 만족도에 대한 참가자들의 어떤 설문을 잘 분석해가지고 이런 이제 다시 피드백을 해가지고 다음에 프로그램 진행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성과 관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류 활동의 개념,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 청소년 교류 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류 활동의 목표와 의의에 관하여 학습했는데요. 목표를 보시면은요, 현대 사회에서 문화들에 관한 보다 더 포괄적인 이해를 도울 수가 있고, 다른 문화를 배경을 갖는 사람들 간의 소통 능력을 증진하도록 하며,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의 다양성의 맥락에 대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갖도록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보다 나은 참여 능력, 인류 공동유산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도 뭐 다양한 목표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목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교류 활동의 의의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청소년 교류 활동은 청소년 활동 중 핵심적인 활동이고 여타 활동에 비해서 자기 주도성이 크게 요구되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다. 또한 어떤 활동보다 뭐 참여 청소년이든 지도자든 전문성이 요청되는 활동이며 그 자체로 훌륭한 체험 활동이며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서 국제 교류 활동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 문화적 관용,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을 미치는 사회 참여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제 교류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 교류 활동의 의의도 해당이 되고 뭐 지역 간의 교류 활동도 포함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교류 활동의 유형 3가지로 학습했습니다. 지역 간 청소년 교류 활동. 자,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남북 간 청소년 교류 활동도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활동 이제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지역 교류 방식 주최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청소년 교류 활동 유형,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유형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류 활동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청소년 교류 활동 지도자로서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가면서 청소년 교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교류 활동 지도자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문화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포용력,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타인과 사물에 대한 호기심, 일에 대한 열정, 모험을 들어하지 않은 용기.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교류활동 지도자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도자들이 같이 할
기본적인 뭐 자질과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청소년 교류 활동에 있어서는 타 문화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 문화에 대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 포용력,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단계별 운영 사례를 설명하기 전에 청소년 국제교류 필요성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국가적인 차원, 기관 차원, 청소년 차원에서의 국제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안에 따른 이제 해결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또 현장에서 근무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단계별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 선발, 교육, 운영, 사후 관리, 크게 이제 5단계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잘 아시고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을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퀴즈 드리겠습니다. 답답형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안을.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 제시하는 청소년 교류 활동 3가지를 쓰시오. 자, 두 번째, 자, 청소년 차원에서 국제 교류의 필요성에 관해 쓰시오. 자, 세 번째, 청소년 국제 교류 5단계명을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교류 활동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청소년 활동이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지만 특히 청소년 교류 활동에서는 자발성을 기초로 한 자기 주도성이 매우 요구되는 활동이 이제 청소년 교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타 문화에 대한 이해하고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포용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청소년 교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